지지난주부터 그리고 지난주까지 제대로 된 온라인 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는 상품 선정, 그리고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에 관련해서 저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매출 영원을 바로 벗어나는 마지막 단계인 리뷰와 후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꿀팁들이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상품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썸네일을 규정에 맞게, 그리고 설득력도 높고 매력적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2020년도 초까지는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 온라인 판매를 하기만 해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거죠. 리뷰나 후기가 없어도 말이죠. 2020년도 초까지는 온라인 판매에서 공급이 지금보다 상당히 적었습니다.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들은 그때도 많이 적었고, 대부분 개인 판매자들보다는 대기업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선정만 사실 잘 해놓고 상세 페이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만 만들어 놓는다면, 그리고 또 이 상품이, 내 상품이 대기업이 완전 독점을 하고 있지 않는 상품이라면 극소수의 개인 판매자가 엄청난 매출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또 그에 맞게 많은 후기와 리뷰들은 처음에는 아예 없었어도 계속 자동적으로 쌓여갈 수밖에 없었고, 이후로도 계속 독점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 판매가 지금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낮았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은 매우 다르죠. 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 판매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경쟁자들이 질비해 있는 이런 시장에서 단순히 상품 선정과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만으로 제품을 판매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리뷰와 후기를 제대로 쌓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매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즘에는 같은 상품이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상세 페이지도 거의 비슷비슷한 회사의 외주를 맡기기 때문에 다 비슷한 느낌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상품을 골라야 될까요? 바로 별점이나 평점, 후기, 이런 리뷰,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후기와 리뷰는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요소가 됐기 때문이죠. 이 자체로도 상세 정보가 되고 상세 페이지가 되고, 그리고 이 자체로도 상품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경쟁해야 될 기업들의 상품은 대부분 원가를 절감하기 때문에 품질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떻게든 순이익을 올려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싼 물건을 최대한 비싸게 파는 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가격 비교 같은 게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기업들은 절대로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원가를 더욱더 절감하고 마진을 최대한으로 많이 남기는 구조를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두 명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판매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판매자들과는 좀 다르게 매출도 매출이지만 순이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업 제품들이 원가 절감을 하게 되면 분명 좋지 않은 후기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실제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이 아니라면 낮은 후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최대한 기업들은 없애려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후기를 없애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개인 판매자들인 우리가 기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바로 좋은 후기를 쌓는 거죠. 이 좋은 후기를 통해서 기업 제품과의 차별화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 좋은 후기가 이 기업들과 싸울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기와 리뷰를 쌓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매출이 아예 안 나온다면 처음부터 쓸 수 없는 전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체험단을 잘 활용해주고 주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이나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에 구매자들은 상세 페이지를 그냥 생략을 해서 넘기고 포토후기나 동영상 후기만 보고 구매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만큼 후기를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부터 이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체험단을 이용하기 전에 우리들의 지인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인을 활용할 때는 링크가 아닌 내 상품을 검색어로 쳐서 찾은 다음에
그 내 상품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구매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상위 노출이나 검색 알고리즘 상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크몽이나 재능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체험단이나 리뷰 사이트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상점을 이제 열어서 판매를 시작하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문자, 전화, 그리고 채팅 여기저기서 마케팅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엄청나게 옵니다. 이것들은 그냥 다 차단을 해버리고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설득을 하는데 그냥 씹으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좋은 사이트들은 직접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판매를 유도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찾아야만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접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후기를 어떻게 그리고 몇 개를 작성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외주를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되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후기를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기 작업에 대한 꿀팁을 한번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직접 작성을 해달라고 할 때 어떤 내용을 적어달라고 해야 될지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리뷰 작업이나 협찬이 많다는 것도 구매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이제 돈만 벌려고 후기를 대충 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충 써준다는 건 짧게 써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봐도 내 돈 내산으로 산 게 아니라 진짜 협찬을 받은 듯한 느낌으로 쓴다는 거죠. 고객들은 대부분 다 알아차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물건을 사다 보면 리뷰를 확인할 때 이게 리뷰 협찬인지 아니면은 진짜 내 돈으로 사고 내가 쓴 제품인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맡길 때 직접 내용을 어느 정도 적어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협찬 티가 나지 않도록 직접 초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지정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쟁 제품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다른 제품에서 후기를 참고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들은 상품에 대해서 정말 후기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나와 비슷한 상품을 찾고 이 비슷한 상품에 좋지 않은 후기들을 모두 가져온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이 정리된 것을 토대로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다른 제품에 있는 단점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 단점들이 없다 혹은 해결되었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직접 상품을 언급하지 않되 비교를 하듯이 적어주거나 직접적으로 해당 특징에 대해 반대로 오히려 장점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후기 하나하나가 상세 페이지에 있는 글 몇 줄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사람들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들에 대한 후기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 블로그 협찬의 경우에는 우리가 브랜드 상품일 때 반드시 해주어야 됩니다. 이 블로그 협찬 같은 경우에는 최소 3개 이상을 맡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 후기가 아니라 이 블로그 협찬 후기가 필요한 이유는 그냥 명확합니다.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블로그 검색을 통해서 상품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고객들을 확실하게 구매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 블로그 협찬 후기를 좀 몇 개라도 남겨놓는다면 이 해당 블로그가 폐쇄되지 않는 이상 고객들은 이 블로그에서 내 제품을 검색을 하고 내 브랜드와 내 제품의 이름을 검색을 해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성공적인 온라인 판매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이 되는 품질을 가지고 있는 이 상품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후기와 리뷰를 통해서 마무리 신뢰도를 구축을 해서 구매 전환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 3가지의 요소가 구성이 되었다면 판매가 절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3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 적절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품 선정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상품을 가져왔지만 상세 페이지나 후기가 미비하면은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리고 반대로 상세 페이지에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이 상품 선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역시나 팔리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3가지는 모두 완벽하게 갖춰질 필요가 절대 없지만 다른 상위권의 상품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비벼볼 수 있는 정도까지만 구성해 놓는다면 어떻게든 매출이 생기고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까지 상품 선정 그리고 상세 페이지 후기 관리의 이 균형 유지를 통해 매출을 0원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갖추신다면 어떤 제품과 관련해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포함해서 지난번 영상 2개까지는 꼭 돌려서 한 번씩 다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